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른다운 어른이 이 사람을 도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래보다 훨씬 이르게 사회에 나와 혼자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은 29입니다. 가족도 기대거나 의지할 사람도 없이 17살부터 악착같이 살아왔고요.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남은 건 밀린 월세와 빚, 끊긴 수입, 단돈 2만 원뿐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 기댈 곳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좀 알아주길 바랬지만 돌아온 건 동정이나 함부로 다루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들키지 않기로 했고 가면을 쓰고 버텨왔는데 지금은 그 가면조차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저도 저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걸 보는데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조금 편하진 않습니다.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른다운 어른이 이 사람을 도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충분한 자원이 있었다면은 어땠을까?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17살이면. 그때부터 어린 나이, 이른 나이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12년가량을 이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가족도 기댈 사람도 없이 혼자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에 어떤 일을 막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뭐 자신만의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힘이 남아 돌아요. 실제로도 힘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나는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구나. 나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힘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나는 좀 나름 강한 인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1년, 2년, 3년 괜찮아요. 근데 3년 차 접어드는 순간 힘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 힘이 떨어지는 시점에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휴식을 갖거나 아니면 나만의 방식대로 뭔가 삶을 영위해 왔다면 이 떨어진 힘이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쭉 버텨왔겠죠. 그런데 힘은 떨어졌어요. 그 힘이 떨어진 상태로 거의 10년 넘은 시간 동안 지내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힘이 떨어지다 못해 완전히 밑바닥의 수준일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힘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고. 힘의 총량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막 처음에는 막 힘을 엄청 써요. 막
될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힘의 총량이 20이 남았어요. 20이 남았을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힘을 써버려요. 결국엔 힘의 밑바닥이 떨어져 버려요. 이젠 더 이상 달릴 힘도 없는 거예요. 동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를 해도 평소에 했던 일인데도 버겁게 느껴지고 지치고, 그리고 평소에 했던 일인데도 더 이상 힘이 들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 힘의 총량을 다 써버리고 다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자원이 풍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족들도 없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도 없어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가까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비난과 비판, 동정,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비난이나 동정을 받았을 때에 조금 더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로 얘기했지만 동정조나 비난조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 주변에는 내 편이 없네. 세상이 나를 억까치네. 이러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드러내고 말하느니 오히려 내 힘만 빠진다.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네.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참아왔던 거예요. 쭉 참아오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애써 나는 괜찮아요 하는 식의 가면을 써버리고 그냥 쭉 버텨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힘의 총량이 떨어지다 못해서 처음에 힘의 총량이 서서히 떨어졌다기보다는 진짜 계단식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딱 갑자기 드네요. 힘의 총량이 서서히 떨어진 게 아니라 꿍깡꿍깡꿍깡 이렇게 계단처럼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감당할 몫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쳤을 때에 그 힘을 좀 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짜는 시점에서 내가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또는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에 가면을 씌워버리고 애써 괜찮은 척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그리고 들킬까봐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긴장감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힘이 2배 될 거 4배가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배의 힘을 매번 쓰다 보니 결국에는 힘이 다 떨어져 버리고 똑같은 힘을 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버겁고 힘들어가지고 지쳐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살짝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요. 이제 왕따를 당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다행히 이제 지역 특성상 이제 중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대로 오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왕따시킨 주동자가, 이렇게 강제 전학을 갔어요. 예, 이제 사건의 전말들이 다 터져가지고, 뒤늦게 이제 그게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은, 애써 괜찮은 척 해야 되나.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처음 만난 친구들이 나 왕따 당한 애로 볼까봐 그게 너무 겁이 나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애써 괜찮은 척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힘이 4배를 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버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는 그 모습, 이제는 도저히 이게 안 돼요. 커버가 안 되더라고. 그 맨날 학교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힘도 다 떨어지고 이거 이제 커버할 힘도 없으니까 맨날 아파요. 맨날 보건실 가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두 통약을 먹어야 되고 막 타이레놀 먹고 막 그래야 막 이제 조금이나마 좀 정신이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 정도로의 상황이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은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그 느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뭐 결은 조금 다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때 많이 있었더라고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조금 최후 수단이긴 한데 지금은 무조건 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 쉬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일도 조금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뭔가를 조금 전적으로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잠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조금 내려놓고 지내면 어떨까?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내 할 일도 좀 내가 조금 방치해서 못한 일이 있다면 그 할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29이면요 일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예요. 저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 때로는 이제 한 번쯤 그렇게 지치고 힘들면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한 번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일 내려놔도 되잖아요. 휴가 갈 수 있잖아요. 여행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쉬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막 이렇게 힘을 쥐어짜면서 기진했던 마음들 정말 정말 온갖 긴장감을 끌어안으면서 지내왔던 그 내 모습들을 조금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지금 완전히 떨어진 밑바닥의 힘이 조금이나마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조금이나마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조금이나마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곳을 더 찾기보다는 조금이나마 혼자만의 힘으로 약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의 긴장이나 불안감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내 모습을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한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유튜브도 똑같이 3년이 넘어가고 있고 근데 3, 4년을 하고 있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다 제가 홀로 다 감당해 왔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강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잘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뭐 강의 없어요. 막, 좀 강의 좀, 나 좀 꽂아주세요. 진짜 나 돈 벌고 싶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 되니까 버티는 거야. 근데 이 버틸 힘이 어느 순간 좀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갑자기 훅 들 때가 오는 거야. 훅 들어버리는 거야.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좀 저도 약간 상담을 해봤어요. 나도 조금 쉬고 싶고, 정말 내가 이 일을 3, 4년 해왔지만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이게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일도 아니고, 혼자서 다 감당해왔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그랬더니, 그때 그 상담사 친구가 하는 말이, 조금 쉬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쉬면 돈은 누가 버냐? 이랬더니, 지금 안 쉬어가지고 나중에 돈 나가는 것보다 지금 쉬어가지고 조금씩 돈 버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 차원에서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여행을 또 혼자 가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혼자 여행 가는 게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혼자서 여행을 간 지 벌써 5년이 넘어간 또 혼자 여행 가? 싫어. 여행 안 가는 게 낫겠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찰나에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어느 날 쉬는데 혹시 그때 시간 뭐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때 시간 되긴 되는데 왜 그럼 이참에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갈래요?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혼자 여행 가는 게 사실 좀 이제는 부담스러웠는데 네가 어떻게 또 연락이 왔네?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여행 가보자. 나도 오랜만에 강원도 한번 가보자. 강원도에 감자 먹으러 한번 가보자. 양떼목장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동해 바다에 한번 몸 던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달에 이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1박 2일 일정이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잠시 쉬었다 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쫓아올 것 같아서 안 궁금하겠지만 그래서 이때가 정말 지금 힘이 좀 빠져있는 때구나. 다시 채우자 하면서 다시 여행을 조금 그날에 가보려고 합니다. 뭐 여행 가기 이전까지 그때까지 좀 제가 좀 몸을 좀 잘 단도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비워두고 어딘가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게 괜히 또 기대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진짜 이분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버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고 이제 누군가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고 이제 조금의 힘을 좀 충전하고 싶다 느껴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워놓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